자, 1강 우리 스터디 1강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건데요. 지금 요것이 하나의 우리 스터디 앞으로 해나가는데 샘플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샘플 영상 될 거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듣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나가는데 진도별로 문제가 나갈 거고요. 해설은 진도별로 나갈 겁니다. 진도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목차 속에서의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소개를 하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크게 우리가 상법, 어원법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기본서 설명하듯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다는 전제하에서 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다시 복습한다. 그 다음 중요한 쟁점을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짚어본다. 그렇게 해서 몰랐던 걸 알면서 한두 개라도 우리가 내가 몰랐던 거 시험에 나오는 걸 체킹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우리 상법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민법을 먼저 그리고 상법, 특별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상법을 생각하면 민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법에 없는 내용들은 민법에서 항상 같이 보완을 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 거죠. 자, 상법에는 총칙이 있고 상행이 있고 회사, 그다음에 보험, 해상항공, 그리고 어음수표죠. 우리 시험 보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해상항공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 보험은 사례 문제는 안 나오지만 객관식에 가끔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대표적으로는 회사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행이. 우리 상법은요, 특별법인데 왜 특별법이죠? 민법의 주체, 그 다음에 행위, 그죠?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다시 민법은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의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상법은 상인이 상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 행위에서 특별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치에 가면 이런 목차가 잡힙니다. 중요한데요. 상인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주체는요, 상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인을 보조하는 상업 사용인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우리는 인적 설비라고 하죠. 그리고 물적 설비로서 이렇게 상호라든지 명의대여자 책임, 상업등기, 영업양도가 있어요. 명의대여자 책임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영업양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쟁점이 있지만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인에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상인 자격의 취득 상실, 알겠죠? 상인 자격 취득 상실인데 이 상인 자격 취득 상실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자연인 상인일 때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연 상인일 때 문제가 된다. 법인은 태생적으로 설립 등기하는 상인이 되기 때문에 상인 자격의 취득 상실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 자격 취득 상실은 자연인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연인 갑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식당입니다.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했다. 그리고 내부 시설 만들고 상업사에는 구인 가구까지 했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이 자연인 갑이 언제 상인이 될 거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사정을 잘 아는 자, 내가 식당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정했고요. 그 후 식당을 개업했어요. 이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든 걸 고르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쟁점을 사안에서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객관식으로 풀면서도요. 사례 문제를 다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인 갑이요. 식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인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을로부터 임대를 받았죠. 받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영업으로 했을 때는 영업으로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을은 상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업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을이 과연 임대를 했을 때 이게 상인일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럼 만약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했다면 이게 기본적 상행이 될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보조적 상행이 되면 또 상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이 보조적 상행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건물을 임대하는 거, 임대업으로서 보조적 상행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 보조적 상행이 요건으로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보조상행이 된다는 그런 우리 클루가 있죠. 자, 건물 임대차다. 이 건물 임대차가 자연인 갑이 임대를 했을 때 이게 과연 개업 준비 행위 될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지금 갑이 누구에게 친구 병으로부터 식당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로부터 지금 뭘 했냐면 돈을 500만 원 빌렸죠. 이게 과연 또 자금 차용하는 것이 개업 준비 행위가 될 것인가? 알겠죠? 그겁니다. 개업 준비 행위 될 것인가가 또 논의가 될 것이고, 만약 개업 준비 행위 된다면 보조 상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상사 소멸시효인지 민사 소멸시효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 상태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려고 자연인이 자본 5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500만 원 딱 하면 뭘 생각이 됐냐면 자연인 그러면요, 여러분이 상인 자격 취득 시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하면은 바로 소상인인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돼요. 이게 자연인 거 500만 원이라는 그 금액 가지고 여러분이 소상인인가 아닌가 상인 자격 취득 시기 언제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사례를 통해서 쟁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그럼 상인 자격 취득 시기가 내부 시설이나 구인 광고할 때인지 건물 임차하고 자금 차용할 때인지 아니면 뭐 등기 등록이나 여러 가지 형식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식당을 개업했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식당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식당 그러면 상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공중접객업입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 이게 포인트예요. 식당 그러면 벌써 공중접객업이라 생각나시고 공중접객업에서의 쟁점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거요? 공중접객업에서 거기에 손님들이 왔을 때 와서 물건을 맡겼을 때와 맡기지 않았을 때의 그 책임 문제, 임치 문제 있죠.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에서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 K가 있었는데 들고 간 샤넬 가방을 놓고 근데 맡기진 않았어요. 식당에 맡기지 않고 자기 들고 있었는데 임시하지 않은 거죠. 안 하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국물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물 때문에 샤넬 가방이 못 쓰게 돼버렸죠. 이거 책임집니까?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은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죠. 책임질 수 있죠. 왜? 과실로 하게 되면 책임지게 됩니다. 임치하지 않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게 되는 거죠. 영업주라든지 사용자가 과실이 있든 책임진다.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제가 10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긴장을 해서 이렇게 쟁점을 잡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례에서 많은 쟁점이 나왔죠. 이걸 이제 객관식으로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쟁점만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상인 자격 취득시키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개업 준비 행위하면 우리가 상인 자격 취득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성질로 보아서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바로 개업 준비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점포급이라든지 영업 양수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고용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 보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영업을 위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개업 준비 행위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반드시 영업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되냐? 예를 들면 상호 등기라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필요 없이 개업 준비 행위만 하면 그의 보조 상행위로서 바로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어떤 경우? 개인 상인일 때. 개인 상인일 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 상행위 문제였죠. 기본적 상행이냐 아니면 보조 상행의 문제인데 기본적 상행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업으로 해야 되죠. 영업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조 상행의 요건은요. 행위자 스스로 상인 자격 취득을 전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임대를 하는 임대업자가 식당을 하는 자를 위해서 임대를 했잖아요. 영업으로 하지 않고. 그거는 남을 위해서 지금 보조 상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임대업자는 보조 상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자금 차입 행위가 보조 상행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행위자가 나는 이 돈을 들여서 식당을 해야지라고 준비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 빌려주는 자가 얘는 이 돈을 가져와서 식당을 할 거야 라고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래야만이 우리가 보조상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판례가 영업자금 차입 행위에서 보조상해 요건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멸시효는 5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소상인 얘기했잖아요. 소상인 요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상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내용들을 일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아닌 자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사는 자본금 관계없이 소상인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식당 하는 사람이 500만 원 빌려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인이기 때문에 소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죠? 또 한 가지는 이 식당을 했기 때문에 공중접객업자죠. 그러니까 공중접객업자와 관련되는 쟁점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임치하지 않더라도 공중접객업자와 그 사용인이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지게 돼 있다는 거. 알겠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본다면 임치하지 않더라도 그렇고요. 만약에 식당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물건을 맡기지 않으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적어놨다 하더라도 알렸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렇게 한 1분 정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1, 2분 초과된 것 같은데 뭐 샘플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길어지게 되면요. 많은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 샘플링으로 좀 가르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문제 기억, 니은, 띄어, 리을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십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을 제가 다 놨으니까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앞쪽에 이미 제가 뭘 했었죠? 앞쪽에 여기 나올 만한 쟁점에 대한 설명이 이미 다 끝났죠. 알겠죠? 끝났기 때문에 그 제가 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문제가 다 풀려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중요한 이 객관식 선택형 사례는 우리가 사례 문제 풀 때 쟁점 추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클루가 되고 문제 연습을 하는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선택형도 얻을 수 있고 사례형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일거 이득이죠. 일거 양득이죠. 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